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조합과의 합의, 그 다음에 건물 명부 사건, 그 다음에 형사, 여러분 집회 6번 있었는데 지금 3차 집회 있었고 6차 집회 있었습니다. 그 재판을 제가 2개를 다 맡고 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어제가 문제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법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들 나오시는데 사건 내용을 들어보시면 너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부족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최소한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보면 형사소송법에 절차가 있어요. 피고인 검찰이 구형하면 변호인에게 변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생략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댓글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어요. 특히나 하나에 예서 3명이서 이렇게 4명이서 때렸어요. 이 3명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선고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절차적인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의 기자회견의 주제는 뭐냐면 사법부가 아니에요. 바로 좌파로 경고된 바로 이종관 판사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가지고 이 강대표가 뭐가 뭔지, 사람들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 JTBC나 이런 데서 편집된 게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게도 JTBC가 영상을 그대로 낸 것 때문에 오히려 검찰에서 잘못됐던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JTBC가 방금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께서 책만 하셨지만 저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JTBC 뉴스에 나왔어요. 이 왜냐하면 JTBC가 화염병을 던지는 걸 지켰는데 화염병이 어디서 날아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이 공소장에는 얼마나 악의적으로 처음 했었냐면, 우리 이 사랑제일교회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기 끝난 게 아니라 거기다 신랑을 뿌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해보니까 엄청나게 검찰을 바꿔요. 뭐냐? 화염병을 누가 던졌다 그래요? 위에서 드러났어요. 교회에서 불을 붙은 걸 보고 어떻게 해? 바로 꺼졌다고 수사도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문제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폭력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제 구속을 안 했어요. 선고를 안 했어요. 근데 옆에 막대기 하나 있는 사람은 선고를 한 거예요.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자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 제명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럼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집행을 했다는 게 집행관이 온 거는 공무집행 맞습니다. 근데 집행관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자를 써요. 그럼 보조자는 이 넘버 다운 하나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적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가 또 집행장소 2번째인데요. 집행장소 여러분 이 주차장 안쪽만 하게 돼 있어요. 저 밖에 던지는 거는 집행이 아닙니다. 또 옆 건물 던지는 거는 강집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주제, 불을 던지게 누구냐? 바로 조합이라는 것이,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에서 용역들이 했다고 지목을 했는데도 이 판사들을 감고 그냥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한과 동시에 이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체포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제약을 타박하러 형사소송 모든 한거에 대해서 이 형사 책임한다. 이걸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 보조자는 뭘 하는 거냐면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혼자 못 나눕니다. 그런데 이 요격들이 이 판사가 얼마나 단 한 번에 재판하고 얘를 거의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면 선고유예가 무죄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걔들이 다 어디냐? 다 구치소에 있어요. 뭐야? 평소에 폭력배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조합에 관한 건 좀 이따 제가 자세히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40명의 용역을 써서 하는 것이 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을 2년 동안 재판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른 단체예요. 다른 단체는 여기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자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다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예. 영상에 지금 저희가 여기 기자분들 오셨는데 맨 위에 아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맨 위에 수정한 날부터 맨 위에 거. 예. 예. 거기서 여러분 그래서 쭉 다시 영상을 조금 더 내리면 예. 위에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돼요. 조금 더 거기입니다. 예. 자, 그 위에 부탁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띄워주세요. 이 판사가 한 번 재판하면서 요역들에서 선고유예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교회 측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만 던졌냐고요. 조합이 했다는 걸 얘기 안 하고 500억 받았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누가 항소를 하냐면 검사가 항소를 해요. 그래서 제명대를 항소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교육과 지시를 받았는데 지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요역들이 피고인입니다. 사전에 교육받은 거나 집행관 지시를 벗어나서 지게차 주차기를 이용해서 이거는 집행 내용이 아니에요. 주차장 차량을 타서 그 다음에 위험한 물인 돌, 화염병, 수화기를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지적했더니 지금 이 판사가 당황해서 제가 중지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규정!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발언하기 위해서 제가 뭘 했어요? 당신 기피한다고 딱 그랬더니 갑자기 구속을 시켰어요. 보석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장난이에요. 보석은 허가된 내용을 위반할 때 구속하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인멸 오류가 없고요. 재판에서 영상이 다 채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을 자기가 변호권을 제지하는 걸 제가 항의했다고 해서 보석 취소를 했고 그래서 보석 취소에서 항고를 했어요. 10월 7일 날 항고하면 바로 넘겨야 돼요. 이 사람이 무려 7일 동안 자기가 실질이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불법 체포 감금으로 민형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얘기 했는데 여러분 기자분들 보세요. 세상에 457명을 용역을 써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차 재판을 하면서 다행 하나 그 재판을 먼저 진행시켰어요. 이 기록을 빼봤더니 몇 명을 등록했냐? 3명 등록했어요. 나머지 454명은 뭐예요? 현장에서 구멍내갖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고 던지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선택하는 것도 뭐냐면 46명을 불법적으로 동원됐던 겁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20명 등록한 겁니다. 여러분 강제집행의 제일 어려운 오해가 민사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쓴다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은 뭘 하는 거냐? 채권자가 상상가에 대해서 물건을 꺼내오는 거예요.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강제를 쓰는 근거 조항이 바로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집행관은 집행을 하게 해요. 필요한 경우에 주거, 창고 이 장소를 수색하고 문과 기구를 열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럼 여기에 저항을 하겠죠. 저항할 때 무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야? 경찰관한테 신고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강제집행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 던지고 때려 부수고 포크레인 찍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강제집행이 될 수 있냐고 법치주의 청렴을 관한 강제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장소를 보시면 자, 네모 박스 안에 지금 여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도로변이 강제집행 장소예요. 도로에서 기자들과 사람을 팹니다. 그 다음 옆집에서 저걸 돌멩이를 던집니다.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올라오면 저 철문 있죠.
입구의 철문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있죠. 다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강제입행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북부지법과 이 성북시행 할 수밖에 없냐? 여러분 그 시기가 어디냐? 20년 8월 10월 코로나 죽은 여기다 그랬어요. 사람 예배라고 했고 예배를 통해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한 학번이 안 나와서 다 끝났어요. 지금 제가 문재인, 김부겸, 정은경 전부 다 지금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 한다고 해서 여기가 법의 진원지라 해갖고 때려 부수려고 했던 게 11월 15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다 구청도 놀라고 법원에서 막 때려 부수하고 자기들이 불법해서 손해배상 다 물어줄 테니까 눈 감아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사건이 이 강제집행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집행 원래 모습은 이 오차는 제가 보시면 이게 여기 앞에서 저랑 집행관하고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준비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그것만 하고 밖에서 집행을 드려야 이게 규칙선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저항을 하잖아요. 경찰을 동원해서 처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처벌 몇 사람 하면 여러분이 계속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영상을 보세요. 이중환 판사가 여기에 영상을 알면서 이 눈을 다 감았어. 이 사람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절차도 아니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교육도 안 받은 끝목의 사람이 떠나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뭘 교육을 받고 알겠어요?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저 도로입니다. 현대라고요. 자, 여기서 왜 치고 받고 하죠? 도로에서 왜요? 이게 강제집행, 대한민국 강제집행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강제집행에서 이 이종환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선고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소화기는 왜요? 불이 났어 쓰는 거예요. 자, 올라올 때 불도 안 나는데 얘들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폭력과 범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소화기 큰 장면 보세요. 자, 보세요. 왜냐? 폭력을 행사하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짓을 벌리는 거예요. 이런 강제집행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집행관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예요. 수사장관에.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용역이 하얀불이나 돌 던진 거 반려할 때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억측이라는 거예요. 억측이라고요? 말 잘했다 그랬어요. 그 수사. 자, 파이프나 폭력이 없대요. 예? 용역이 폭력이 없다고요? 너 어디 있었어 그랬어요? 저 현대사한테 그쪽에 있었대. 네가 못 보면 없는 거냐고. 자, 보세요. 여기 교회 장로를 패는 걸 보세요. 오늘 이렇게 쭉 팼는데 때린 사람은 무죄를 받고 저 사람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예? 대한민국 언론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JTBC에 감사한 게 이 뒤에 보시면 JT 영상이 나와요. 이렇게 나 맞았고 이 사람은 구속시켜요. 때린 놈은 뭐예요? 무죄래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강제집행은 방해하는 물건을 꺼내는 거죠. 사람을 주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 이후에 뭐가 있어야 대법원에서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수사보고서에 나왔어요. 뭐냐? 교회 측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꽂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공소장에 뭐가 됐어요? 우리가 불을 붙은 걸 보고 우리가 빅 나대이에요? 예, 하마스예요. 거기다 불을 붙게. 이렇게 그 공사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세상에 전 세계 강제집행, 합법적인 강제집행이 이게 강제집행이냐고요. 저기는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서 뭐라고요? 사람을 살인적인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 형광,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지들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여기 사람은 바로 맞아 죽어요. 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불이 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던져서 여기 올릴 수 있어요?
던져서 내려온 저 꼴입니다. 그래서 내 집행관이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쓴 항소 유세에서 용역들의 지시에 벗어나서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고 대시하고 같은 검사가 이 말을 했더니 이 이종방의 판사가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질문 못하냐? 내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안에서도 나 때문에 못됐다고 여기 같은 팀들이 뭐하고 하냐고. 이 병원들이 엉터리스요, 엉터리. 내가 이 사건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내가 이 사건을 했어요. 난 개인까지 경찰, 검찰 1심 때까지. 근데 뭐하면 뭐라고 해요? 말 돌리는 게 나 때문에 구속됐다고 하고 내가 사건을 뺏어갔다고 자기가 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4기라는 박근혜 누가 시비 걸었어요? 바로 그 변호사가 지금 이 라면과 군난이가 벌써인 거 아니에요? 강제입을 만들고 5천원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정도껏 하면 반성하고 착실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함을 하더라도 이간질을 하더라도 예? 이 판사는 작년에 구속시키려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기권하면서 1년간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차 집행을 통해서 아까 영민이 불발과 대학 다 찾아냈죠. 6차 집행은 공무집행이 아닌 걸 정리가 되고 있어요. 특수도 아닌 걸 끝났어요. 왜냐? 각자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서로 작전을 짜고 있는 여기 작전 짜고 여기 보였어요? 각자 온 거 아니에요. 특수도 아니고 공무집행도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기 때문에 내 근처를 내겠다고 했더니 이 판사가 두려워해서 미친 듯이 일주일만 선고하는 게 어디냐고요. 세상에 19명의 재판을 하는데 30발을 끝내는 게 어디냐고요. 자 보세요. 위에서 던졌잖아요. 이 영상을 보려고도 우리가 불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보세요. 좀 던지고 보세요. 자 위에 던지잖아요.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전 세계에 강제집행 이런 강제집행이 어디냐고요. 자 보세요. 위에서 불 타보자. 이게 뒤에 안에서 던져서 올릴 수가 있는 불이냐고. 이게 저 불의 목적지가 어디에요. 위에서 위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지. 예? 촬영 여름처럼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크레인을 등록하고 받지 않았는데 장소에 불법도 동원해서 길에서 다 때려서 야간에 흉기 휴대에서 폭력을 행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안 하고 여기에서 여기 포크레인 썼던 분 바로 이하우 목사님. 이하우 목사님을 구속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하면보다 흉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포크레인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죄는 무죄가 나고 어떻게 서 있는 이 이하우 목사가 구속이 되네요. 그러나 이 이종범 판사가 지 못되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14명 중에 15은 다 안 했는데 난 다 할 줄 알았어요. 차라리 좋아요. 재판을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걸. 자 포크레인 뭐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저건 등록되지 않은 포크레인이에요. 예?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저걸 다 불을 지르고 부수고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이런 강제집행이 어디 있냐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소방관한테 용역에 있는 책임자가 대화를 해요. 우리는 불 붙어도 무조건 들어간다 했더니 소방관이 그래요. 불 붙어도 들어간다고? 소방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가 성공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JTBC 감사하는 거예요. 자 편집절의 영상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위에서 뭔가 화염 불이 확 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넣어주는 부분은 물건이 화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뭘 던지고 있어요. 여기에 불이 한번 보세요. 자 뭘 던져요. 저 불이 붙었어요. 안 돼. 근데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마스크를 위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이 편집된 영상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된 영상을 보면 이 불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던져서 부익부를 만든 거예요. 보세요. 던졌죠? 위에서 내리는 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찾았냐? JTBC가 박수 한번 해요. JTBC가 이 영상을 그대로 냈어요. 자, 보세요. 위에서 불 탔던 거죠? JTBC의 성과예요. JTBC도 좋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에 해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 이 영상이,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영상의 제작이 편집이 되면 증거를 못 써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원본을 갖고 와가더니 촬영자가 32명이에요. 32명이 돼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로 결심해버린 게 바로 이정광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위에서 일단 영상 보세요. 이렇게 나라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는 똑같이 되는 6차 집행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해서 11월 10일 날 9차 공판을 지금 계속해요. 나는 이 재판에서 판단 좀 빨리 끝내야 했더니 아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재판에서 용역에 불복했던 그 재판, 바로 이정광 판사가 했던 그 엉터리 용역에 무죄했던 그 기록을 제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6차 집행이 보면 여러분 용역이 공무원이에요, 경찰이 공무원이에요. 경찰을 실제로 밀치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 경찰에 밀친 거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 길은 강제집행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법원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대구권, 정의동성, 말고해도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것이 아니라 특수가 아니다. 이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6차 집행이 11월 25일인데 이 용역 재판을 보세요. 한 번 하고 뒤집어 없이 그냥 선고내려요. 원인 재판, 이런 원인 재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조합에서 청구받은 그대로 내합니다. 그럼 우리 재판은 어떻게 했냐? 이 재판에서 21년도 기소됐다가 추정이 됐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준비기로 왔는데 10월 28일 날 용역을 무죄하는 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구속시키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뭣도 모르고 기존을 배웠더니 다 사임하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방금 전에 정황무슨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해달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갔다 저도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을 한 번만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그래서 기피해서 1년이 끝났다가 돌아온 게 지난 재판입니다. 10월 20일 재판인데 증거들이 다 부동의하고 조작됐다 이런 내고 있는데 자 이때 15명 재판하는데 40분에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 10월 11일 날 다 신변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게 재판이냐고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그리고 놀라운 판결 이유를 대더라고요. 경제적 이득을 찾아 조합이 하는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랑제일회가 이것을 막는 것이 정치적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 목적이래요. 아니 이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게 왜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래 종교시설에 대해서 헌법에 자유에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왜 정치적 자유라는 이 사람은 편향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바로 미디어 오늘이 뭐냐? 미디어 오늘 바로 민주노총 언론노조회가 만든 언론기관이에요. 거기에 멋있는 이정광 판사를 이쪽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탄 터진 게 멋있는 이정광 판사 이탄 불법적으로 형사를 지키지 않고 한 사건이 이탄이에요. 거기에 대주주가 MBC고 자 여기서 무죄 선고 높은데 무죄 추정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헌법이 이 사람은 똑같아요. 3회 참여운동가 인천 공부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치인인데 한 개인 사법부를 욕하지 마세요. 한 개인의 일탈된 돌출 판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항소를 접수하고 오면서 내가 이정광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인사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판결 만들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안 묻겠는데 돼요. 봐.
10년 돼도 100년 돼도 돼요. 그런 소리만 할 수 있는데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동기들이에요. 뭐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못대로 아예 개판 치는 그냥 막 완전히 개판 치라 이게요. 그랬더니 신나게 개판 치더라고요. 그래 하라고 원인이 될 거예요. 그래도 많은 기자님들 중에 이대일 같은 경우도 보도를 잘해줬어요. 나한테 물어보요. 기사를 쓰려면 발롱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보도 잘하는 게 내가 뭐예요? 증거의 적극성을 다툰 길을 탁 잡고 방어를 막아정했다. 그리고 제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표현된 일개의 개인 판사 이정광 정말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거기서 추앙을 받는 칭찬받는 이정광이라는 이 개인 여기 일탈된 돌출 판결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명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된 걸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입니다. 왜냐? 2차 유행이 벌써 1년 만에 꽂힌 거 다 있어요. 우리가 하얀거겠다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여러분이 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더라도 기자분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다 나와 있어요. 검찰 스스로가 집행관의 지시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데 무슨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러냐고요. 또 더 놀라운 거 자발적으로 왔다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왔으면 서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 특수가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낙심한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 지키지 않았다면 얘들이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이양 목사님 그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법을 던진 거예요. 불법 집행이 던진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 던지니까 오지 말라고 공명을 행사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전부예요. 이런 정상관계에 대한 결론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신 분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 아무런 혜택도 없이 신앙심을 하나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기철 선양 목사님이 꼭 그냥 하면 될 걸 사람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대다수 하면 해야지 대인관계 엉망진다고 그렇게 지금 비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분들은 사랑제일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그분들 춘천에서 저 집안에서 막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박상학 대표도 북한에서 온 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북한들이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속 시켜놨어요. 가만히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 재판을. 그러나 이런 한국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계 신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조작됐다는 걸 밝힐 수가 있어요. 다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배우에 대해서 장수영 스스로가 자기가 이걸 해서 아무런 소리가 없다고 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종을 판사는 뭘로 지가 손해를 받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배우 학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되면서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제한 아니라 공급 정책을 바뀌어요. 층수를 높여주고 비용을 산정해주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2,000원을 벌게 된 거예요. 2,000원을 벌게 됐다는 새로운 사정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한 거예요. 합의 취소 지원자가 되나요? 조합 총회했듯이 사랑제일교회도 정광목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닌가 결정할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가 된다면 이 자리는 어떻게 되냐? 보증금 300억 갖고 나가주면 돼요. 보증금 300억 주면 땅이 돼요. 이 자리는. 그럼 저 땅은 뭐냐? 작년 9월부터 이렇게 됐어요. 사랑제일교회 소유물을 확인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땅을 자기가 쓰면 돼야 안 돼요? 못 쓴다. 두 번째, 거기에다가 건축허가 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늘 많은 이런 이종환 판사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판식으로 판결을 내려줘야지 기자가 오겠죠. 와서 뭘 봐요? 자세히 살펴요. 자세히 살펴보니 뭐예요? 이런 숨겨놓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조합에 속였다는 게 뭐냐? 조합의 총무이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람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한 그런 사건 아니에요. 세상의 발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뭐라는지 알아요? 너무 사랑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가 월남전랑 똑같아요. 낮에는 베트남이, 저녁에는 베트코인. 이래서 되겠냐고, 이게 되게.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둠에 빛을 밝혀서 숨겨진 속이는 것들, 어둠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바로 뿌려서 이 자리가 새롭게 재건돼야 됩니다. 영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쫓아내고, 대한민국 숨겼던 교회의 잘못된 관습들을 쏘아내고, 다시 성령의 나타남과 우리가 1935년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스님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요. 사건 해달라고. 사찰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 교육 때문에 성당도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만 유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영적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로 기자분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대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만 들어주세요.